자, 선제도까지 가는데 한 40분 넘게 걸려서 저번에 한번 제가 광명역에서 그 운동기구에 대해서 한번 잠깐 설명을 했었는데요. 그때는 제가 동영상을 안 올렸는데 제대로 운동기구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헬스클럽용 같은 경우는 솔직히 우리나라 텐트도 대부분 그 유럽이나 미국산이나 이런 데 거를 약간의 변형이나 거의 100% 카피해서 만드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근데 어차피 뭐 저 같은 경우도 뭐 카피를 하다가 조금씩 거기서 이런 점을 보완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씩 이렇게 추가하는 거고, 독창적으로 나올 수 있는 모델은 별로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형태는 어차피 집의 형태하고 비슷하다고 보면 되잖아요. 뭐 동그란 거 직사각형, 뭐 그 다음에 삼각형 모양이듯이 운동기구도 보면 그 헬스클럽용 같은 경우는 독일의 진팔공이나 이탈리아의 파나타, 그 다음에 미국이나 이런 데 보면 뭐 사이벡스나 라이프 피트니스, 뭐 그 다음에 뭐 그런 종류 회사들이 상당히 유명한데요. 그런 회사들의 제품을 대부분 한국에 있는 업체는 100% 카피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제일 잘 나간다는 헬스클럽용 기계들은 100% 유럽이나 미국 거를 카피한 겁니다.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는 운동기구를 생산을 잘 안 하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피트니스 산업보다는 생활체육이 워낙 발달하다 보니까 운동기구 쪽은 일본 쪽은 많이 양산을 안 하고, 세계 최고의 운동기구 공장은 대만에 있습니다. 헬스클럽용이 됐든 가정용이 됐든 대부분 대만에서 제일 수준 높은 제품이 많이 나오고요. 이제 요즘에는 대만에서 제일 가까운 지역인 샤먼 쪽으로, 중국 샤먼 쪽으로 공장들이 많이 이전을 해서 메이드 인 차이나 제품을 달고도 운동기구가 많이 나옵니다. 근데 성능은 가격 대비 최고의 제품은 우리나라 제품이 아니고요, 대만제입니다. 요즘에 이제 저도 중국을 자주 가면서 중국산 기구를 많이 보고 수입하려고도 몇 번 해봤는데, 중국산 기구는 디자인이나 이런 면에서 단가 면에서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데, 아직까지는 대만제나 뭐 저쪽 미국산 이런 것들에 비하면 상당히 많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지금 뭐 우리 카페에도 헬스장 관장님 있으신지 없으신지 모르겠는데, 국산 같은 경우는 저기 미제를 많이 카피한 저기 뉴테커 어드밴스를 많이 쓰시는 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동아, 그 다음에 뭐 카이로스, 뭐 이런 회사들 거 많이 쓰는데요. 대부분 중국에서 프레임만 들어와서 블록만 끼는 경우도 있고, 국내에서 다 제작하는 경우도 있는데, 국내산은 대만이나 중국산에 밀리는 이유가, 대만이나 중국 같은 경우는 이 공장 설비가 한국하고 다르게 어마어마한 설비가 갖춰져 있습니다. 레이저 파이프, 그 다음에 뭐 절단, 절곡기 이런 기계들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레이저 기계가 뭐 한 10억에서 20억씩 간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런데 중국이나 대만 쪽은 2대, 3대씩도 있고, 분체 설비, 도장부터, 그러니까 철근이 들어와서 모든 생산이 한 공장에서 이루어지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가내수공업이라고 한 2사람이 만드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혼자 만드는 경우도 있고요. 저번에 제가 일산에 있을 때 공장 같은 경우는 러닝머신 공장인데, 혼자 만들어요. 사장님 혼자 러닝머신을. 그래도 원가가 대만이나 중국산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워낙 대만이나 중국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제품을 다 금형을 떠서 사출로 찍어내고, 그러다 보니까 단가도 싸고, 파이프나 이런 걸 사올 때도 1톤 사올 거를 10,000톤씩 사오고, 뭐 자체적으로 레이저 기계도 있고, 우리나라 운동기구 업체 중에 파이프 레이저 있는 회사가 몇 군데 없어요. 분체 시설 갖춘 회사도 몇 군데 없고. 그러니까 운동기구를 구매하실 때는 이제 구매 팁을 알려드릴게요. 운동기구는 웬만하면 구매를 안 하시는 게 좋고 그냥 헬스장 다니는 게 좋은데, 진짜 도저히 나는 그럴 시간이 없다 그러면 쇼핑몰에서 파는 그 있잖아요, 그 머리 빡빡 밀고 걔가 뭐 하는 뭐 엑스바이크 뭐 이런 거는 별로입니다. 비추예요. 그런 거는 그냥 좀 지나면은 저쪽에다 접어놓고 빨래 건조대로 쓰는데,
일반적으로 가정용을 사신다고 하면 매장 가서는 절대 사지 마세요. 운동기구 쪽은 거품이 상당히 크거든요. 그러니까 텐트하고 별반 다를 건 없습니다. 제가 한 70만원 정도에 판매하는 자전거가 오픈마켓에 떠 있는 거는 보통 150만원, 140만원씩 떠 있습니다. 국산 자전거 같은 경우는 부자재를 다 중국에서나 대만에서 들여와서 조립만 하는 그런 케이스인데, 국산 자전거 같은 경우는 최하 150에서 200만원입니다. 근데 성능은 대만산에 뭐 3, 40만원짜리 자전거 수준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껍데기 좀 좋고 작업 발전이 된다는 건데, 제가 봤을 때는 헬스클럽용으로 자전거를 구매하시고 싶다 하면은 그냥 저한테 말씀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일반적으로 MB 자전거라고 뉴발란스 자전거가 헬스클럽용으로 제일 많이 팔리는데요. 그런 자전거들이 보통 센터에 납품할 때는 7, 80만원 정도에 납품을 하고, 아마 소비자가는 150만원 이상이 떠 있을 겁니다. 일반 매장을 가면 그게 보통 한 90만원, 100만원씩 판매를 할 거예요. 그런 점은 조심하시고, 그런 헬스클럽용이 아니어도 대만제 제품 같은 경우 한 25만원, 그러니까 원가, 제가 예전에 팔 때는 25만원 정도만 돼도 한 10년은 무리 없이 썼는데, 일반적으로 한 25에서 35만원짜리 정도 제품이면 충분한데요. 이게 매장에서는 일반적으로 이 자전거를 한 대 팔았을 때 1, 2만원을 남기려고 하진 않거든요. 보통 10만원 정도는 마진을 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인터넷을 비교해봐야 뭐 다 눈탱이 값으로 돼 있으니까, 여러 군데 돌아다녀 보시고 진짜 필요하시다는 제품이 있으시면 저한테 말씀을 하시면 제가 부가세만 먹고 구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브랜드가 없는 제품들, 솔직히 별 그지 같은 것들이 이렇게 막 스피닝 그 업체들에 많이 납품이 돼 가지고 그게 좋은 건 줄 알고 이렇게 막 그 업체를 통해서 사신 분들도 많은데, 스피닝 같은 경우는 제가 거래하는 업체 중에서는 가온 히트니스라는 회사께 제일 내구성이 좋고 제일 저렴하면서 상당히 좋습니다. 러닝머신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그 홈쇼핑에서 많이 사시잖아요. 러닝머신은 저도 몇 번 집에다 갖다 놓고 운동을 해봤는데 비추해요. 공간도 많이 차지하고 애들한테도 위험하고 하니까, 되도록이면은 그냥 집에서는 그냥 입식 사이클이나 좌식 사이클을 이용하시는 게 좋고, 그 엘리프티컬이라고 해가지고 사이클런이나 이런 운동기구는 그렇게 오랜 시간 운동할 수도 없고 재미도 없고, 무릎 관절이나 이런데 좋지 않은 분들은 그렇게 큰 효과를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자전거들을 많이 이용하는데, 자전거가 운동 강도를 맞추기가 제일 편하고 무릎이나 이런데 무리가 덜 갑니다. 그러니까 러닝머신은 가급적이면 구매를 하지 마시고 헬스장을 다니시거나 아니면 공원 한 바퀴 산책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남는 영양분이 있으시면 자전거 같은 거를 구매하셔가지고 운동을 하시는 게 상당히 좋고요. 어떤 분들은 벨트 마사지가 뱃살을 흔들어주면은 살이 빠지네 어쩌네 그런 어디서 무식한 소리를 한 분들이 계시는데, 벨트 마사지나 그 체지방 분해기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바이브레이터 떨어주는 옛날 운동기구가 상당히 유행이었어요. 그런 운동기구들은 체지방 분해 효과가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뭐 어떤 뭐 병원 같은 데서도 보면 뭐 초음파나 뭐 이런 걸로 막 지방을 분해하네 어쩌네 이러는데, 솔직히 분해를 한다 치더라도, 만약에 된다고 하더라도 사람이 움직여가지고 그걸 칼로리로 쓰지 않는 이상은 지방이 분해가 돼가지고 똥으로 나올 수는 없거든요, 오줌이나.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약간 회의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운동을 하거나 굶어서 살을 빼거나 둘 중인데, 실제로 운동을 해서 살을 빼거나 뭐 굶어서 살을 빼거나 체지방률은 거의 비슷하게 움직여요. 근데 단점이 굶어서 빼면은 기초대사량이 감소하면서 근육량이 감소하기 때문에 사람이 좀 기운이 없고 전체적인 몸의 밸런스가 무너지죠. 그러다 보니까 잘 먹으면서 운동을 하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운동을 해서 살을 뺀다는 게 쉽진 않잖아요. 저처럼 뭐 무식하게 막 하루에 10km씩 걸을 수도 없고, 그러다 보면 무릎 관절도 안 좋아질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저녁밥을 거의 야채 위주로만 살짝 드시고
운동을 1시간 하면은 안 됩니다. 보통 걷기 운동이나 이런 거는 강하게는 안 하더라도 그냥 최소한 한 2시간 정도는 해주고 약간 웨이트 트레이닝이 좀 받쳐줘야지 이 체중 감소 효과가 있지. 먹는 거를 어느 정도 기존처럼 유지하면서 살을 뺀다는 거는 상당히 어려운 일이에요. 아니면은 헬스장이나 이런 데 가서 이제 스피닝, 고강도 운동을 하든가 해야 되는데, 그 스피닝이나 이런 에어로빅을 하다 보시면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또 아줌마들끼리 친해져 가지고 운동하고 나서 탈의장에서 이렇게 막 많이 드세요. 제가 또 헬스장을 한 1년 넘게 운영을 해봤잖아요. 사람들 지도도 해보고 운영도 해봤는데, 뭐 탈의장 가면은 뭐 그 아주머니들 맨날 거기서 뭐 빨래하고 뭐 음식 먹고 빨래 널어놓고 막 또 소변을 또 많이 보세요, 아줌마들이. 탈의장에서 찌른 데도 많이 나고 그런데 에어로빅 뭐 이런 거는 저는 비춥니다. 스피닝 같은 경우는 고강도 운동이라 할 만한데, 꼭 에어로빅을 하면 아줌마들이 살이 빠지는 게 아니라 더 찌더라고요. 그러니까 운동은 뭐 자기 자신하고 싸움이긴 한데, 1대1 PT, 그러니까 보통 뭐 3개월에 뭐 150만원 하는 거, 뭐 아니면 그룹 PT 6명이서 뭐 한 달에 뭐 15만원씩 20만원씩 하는 그런 PT를 하는 게 상당히 효과적이긴 합니다, 살 빼는데. 왜냐면 사람은 이렇게 좀 이런 말은 좀 그렇지만 좀 맞아야 말을 듣는다고 하잖아요. 그렇듯이 이렇게 좀 강제적으로 사람을 이렇게 운동을 시키는 PT 같은 것들이 상당히 효과적이에요. 그런 게 일종의 이제 뭐 스피닝이나 개인 PT, 그런 게 체중 감소나 뭐 건강을 안 해치면서 살을 빼야 되는 거잖아요. 살이 뺀다는 게 맨날 고구마만 한 개씩만 먹고 그냥 가만히 자빠져 있어도 살은 빠지는데, 그러면은 심혈관 쪽에도 좀 그렇게 심혈관에 나쁘진 않겠네요, 고구마는. 근데 아무튼 근력이 감소하면서 사람이 축 처지고 전체적으로 영양결핍이 되면 피부도 안 좋아지고, 고구마가 변비 좋다고 하지만 고구마 하루에 딱 3개 먹으면 똥 잘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영양 섭취를 하시고 저녁 때 조금 양을 줄이시면서 약간 걷기 운동을 하시더라도 한 2시간 정도. 그리고 여자분들 보시면 사탕이나 뭐 케이크, 그 다음에 커피, 과자 같은 거 계속 입에 달고 있으면서 나는 밥을 안 먹어도 밥을 안 먹는데도 살이 이렇게 찐다 하시는데, 그분들은 항상 손에 먹을 게 붙어 있습니다. 그죠? 프렌치 카페 하나 이런 것이 칼로리가 100칼로리가 넘잖아요. 100칼로리면은 걷기 운동을 갖다가 1시간은 해줘야 될 텐데, 그런 음식 종류는 가급적 안 드시는 게 좋고요. 술도 마찬가지고요. 술을 먹으면은 육포 하나만 먹어도 아마 밥 한 두세 공기만큼의 열량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주의하시고, 운동기구 사실 때는 우리 저 혜분씨나 저한테 말씀하시면 눈탱이 안 치고 저렴한 가격에 운동기구 쪽은 중국에서 제가 수입해 드릴 수도 있고 판매를 할 수도 있는데, 아마 내년 정도에는 또 아마 운동기구 쪽 소품이든지 뭐든지 수입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잘만 된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회원님들한테 저렴한 가격의 운동기구를 많이 보여드릴게요. 13분밖에 안 됐네. 여기 지금 대부도 지나가고 있는데요. 대부도는 칼국수하고 조개구이가 유명한데 맛은 다 거기서 거깁니다. 저는 그래서 대부도에서 칼국수하고 조개구이를 거의 안 먹습니다. 먹으면은 그냥 간장 게장이나 뭐 짬뽕이나 뭐 밥속에 낙지 이 정도만 먹는데, 맛이 없는 건 아니고 워낙 많이 먹어가지고 대부도 쪽에서는 이렇게 뭐 특별하게 맛있다 하는 식당을 제가 본 적은 별로 없어요. 이쪽에는 캠핑장들이 많이 있는데, 대부도 뭐 캠핑시티도 있는 것 같고 아이사랑이라는 캠핑장도 있는 것 같고,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대부도 쪽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이쪽으로 캠핑을 오고 싶진 않습니다. 이상 고박사였습니다.